유튜브를 만드실 때 막 그림 유튜버, 드로잉 유튜버 쳐서 레퍼런스를 많이 보셨는데 하나도 내가 참고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만드신 말을 건네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 포맷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난 이렇게 유튜브 할 거야 라는 이 아이디어 모티프는 어떻게 나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형식적인 게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걸 왜 말 안 하지? 근데 저는 그런 게 창작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을 써라. 근데 저도 이런 그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유튜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없지? 하는 동시에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서 가깝게 사람들을 그림을 알려드리면서 배운 건데 사람들이 막 섞고 상을 잘 그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엽고 느낌 있는 무언가를 잘 그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런 데 있어 보이는? 근데 그런 게 완전 고전적인 소묘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고전적인 소묘나 수채화에 대한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형식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어요. 처음엔 이제 음악을 깔고 거기에 제가 자막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악을 또 언제 찾지? 음악 외에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제가 당시에 되게 좋아하던 브이로그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은 음악을 안 넣어요. 그냥 일상 소음을 넣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필 소리 정도만 넣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배경음이 필요 없겠다. 목소리를 넣는다면 이왕 자막으로 쓸 거 내가 말로 하자. 그렇게 돼서 지금 포맷이 나온 것 같아요. 일부러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 너무 전문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은 카메라로 바꿨다고 쳤을 때 좋은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데 그걸 달 걸 생각하면 또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잘 피곤한 사람입니다. 심신이 피곤해져서 얼마나 무거울까. 근데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한 15,000원짜리 거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으로 선 없이 혹은 SD카드 없이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어드랍 때문에 계속 고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용량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듣고 있자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허들이 너무 높잖아요.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건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시작의 문턱 자체를 좀 낮게 낮춰버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너무 힘주지 않고 뭔가 허들을 낮춰서 힘을 빼고 시작하는 힘의 에너지를 더 키우는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는 들고요. 영감을 어떻게 얻으시는지 많은 분들이 이현님은 심리상담을 공부하신 분일 것이다.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엄청나다. 혹은 굉장한 다독가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첫 책에 말씀하시기를 영감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사냥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영감을 사냥하는 이현님만의 습관이나 방법, 신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평불만이 저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좀 싫었거든요. 불만이 많고 거슬리는 게 많고 예민하고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감을 찾게 되는 계기가 불만이 생기거나 호기심이 생기거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을 때는 저거 왜 저런 거야? 이를테면은 회사 출근하기 싫다. 왜 출근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왜 인간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싫어하는가? 또 이제 호기심은 그거예요. 인간적인 궁금증?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최근에는 드로우 앤드류라고 제가 굉장히 친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이랑 성취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영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면서 어떤 발에 치이는 지점들을 우리가 딱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감은 항상 발 밑에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다니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그냥 우리는 그냥 피발시키잖아요. 그냥 뭐 다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순간의 생각들을
캐치해서 뭔가 파고들고 계속 들여다보고 뭔가 주시하는 습관 이제 그런 데에서 어떤 영감이 나온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컨텐츠 만들어내는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현님한테는 고독이라고 들었어요. 이 고독이 창조의 이 자원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뭔가 창작을 할 때 나만의 어떤 우여곡절 내지는 실패, 실수가 저는 자유롭게 좀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언가를 잔뜩 틀려도 되는 시간이 사실은 혼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을 때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 순간 진짜 창의적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대끼고 뭐 이렇게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도 배우는 게 많지만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자유로운 시도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의 순간에는 정말 모든 걸 해볼 수 있죠. 심지어 우울함을 겪는 것조차도 저는 이제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겪는 게 정말 다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독의 순간에는 훨씬 더 외부 소음이 적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유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내리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어폰을 일부러 두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약간 외부의 자극을 덜 받으려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만드는 소음이 없는 상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